첫째, MTS 롤링하는 것처럼 풀악셀을 세게 하면 MTS보다 효과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게 했을 때 붉어지고 붓고 하는 것을 소비자는 잘 못 견디시고요. 더구나 풀악셀 시술 후에는 세안 등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하면서 홈케어를 잘해주면 색소 침착 가능성이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예전과 같이 씻고 색조하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일 전 풀악셀 레이저를 받았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피코 풀악셀이 아닌 CO2 풀악셀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픈 만큼 효과가 좋아서입니다. CO2 풀악셀의 경우 레이저가 가장 깊게 들어가서 그만큼 아프고요. 피코 풀악셀은 CO2 풀악셀보다 덜 아프고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피코 풀악셀의 홍보 문구는 덜 아픈데 CO2 풀악셀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홍보 문구의 뉘앙스를 아시면 두 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피부과 레이저 중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설이고요. 전체적인 피부 재생이나 여드름 흉터 그리고 모공에 좋은 레이저가 CO2 풀악셀입니다. 저의 경우 받기 전에 세게 해달라고 상담하시는 분과 의사분에게 미리 말했는데도 세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풀악셀을 받고 나서부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 풀악셀이 처음 나왔던 때라 효과 입증을 위해 의사분께서 정말 빡세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부에 유리 조각으로 못내는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효과 내려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색소 침착의 문제도 있고요. 피부가 붓고 붉어지는 것에 대한 컴플레인 때문에 약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대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효과 있다고 하면서 티켓팅 금액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풀악셀 해주신 의사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래 들어 가장 세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CO2 풀악셀에 대한 코멘트였는데요. 어느 정도 풀악셀에 대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풀악셀 하기 전에 아쿠아필도 받았는데요. 이것은 효과 면에서 풀악셀보다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악셀 하기 전 비포 사진부터 5일차 애프터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것이 하기 전 비포 사진이고요. 이것이 5일차 애프터 사진입니다. 효과는 미미하게나마 탄력이 좋아졌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공에 효과 봤습니다. 예전에 MTS를 제가 했을 때 모공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개월 전 MTS 하기 전부터 7일차 MTS 애프터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좀 전에 모공 사진을 비교해 드렸으니 생략하고요. 눈가주름이나 얼굴 맑아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악셀보다 MTS가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MTS 전도사니까 이렇게 MTS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MTS 롤링하는 것처럼 풀악셀을 세게 하면 MTS보다 효과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게 했을 때 붉어지고 붓고 하는 것을 소비자는 잘 못 견디시고요. 더구나 풀악셀 시술 후에는 세안 등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하면서 홈케어를 잘해주면 색소 침착 가능성이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예전과 같이 씻고 색조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처럼 물이 많이 닿고 세안제로 꼼꼼히 씻으면서 색소 침착의 위험성이 있고요. 이것을 잘 아는 의사분들이 세게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두 번째, 대기 손님이 많은데 세게 꼼꼼히 풀악셀을 해준다 치면 20분이 넘어가는데 이러면 하루에 받는 손님 수가 적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에서 혼자 MTS 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게 나옵니다. 이번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분들이 풀악셀을 받은 경우 제가 본 것보다 효과를 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탱탱한 포도와 건포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탱탱한 포도가 건포도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은 수분 증발입니다. 즉 건포도처럼 주름이 지는 이유는 포도에서 수분이 증발되었기 때문인데요. 피부과나 의원에서 풀악셀을 한 다음 발라주는 재생크림은 수분 증발을 막는 데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컵이 있는데요. 한 컵은 그냥 물만 있고요. 다른 컵에는 물 위에 오일이 있습니다. 며칠 후 오일이 있는 컵의 경우 물의 양이 그대로인데 물만 있는 컵은 물이 많이 증발되었습니다. 즉 피부 재생에 잘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트하고 사용감 좋은 수분 크림 타입의 재생 크림을 쓰는 한 프락셀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이나 레이저 받을 때는 재생기간만이라도 번들거리고 무겁다 하더라도 오일이나 오일을 고착시킨 밤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재생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일이나 밤을 사용하면 리바운드 현상이 덜 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멀쩡한 피부를 빵꾸 내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약해지는데요. 팩을 통해서 피부 진정과 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락셀과 MTS 효과를 비교해드리면서 레이저 후 사후 관리 방법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일 보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고정 댓글에 오일 보습에 관련된 글을 링크시켜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